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실무에서 아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례입니다. 우리 토지투자연구반에서는 이런 정도는 토를 잘 알고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알겠죠? 저 역시 십 몇 년 전에는 이걸 몰라서 거의 한 달간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건데 알면 힘을 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면 정말 힘이 되는 거죠. 모르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찾고 담당 찾고 담당자가 좀 새로 저한 경우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내 땅에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도시적에는 도시적은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 마소되지 않은 필지가 의외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이 이렇게 땅이 있어요. 예? 근데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뭐 한 겁니까?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다는 거네. 그럼 건축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렇게. 이게 없어. 멸실됐습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건축물 대장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멸실됐으면? 근데 멸실됐는데 건축물 대장은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있어요, 현실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난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땅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그러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땅도 이쁘고 도로도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허가 들어갔어. 허가 신청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허가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 대장은 두 장 있을 수가 있나요? 여기는 뭘로 해야 될까? 주택으로 해야 겠다고 쳐요. 나는 허가 창고를 받고 싶어. 근데 허가를 건축가에 갔더니 돼야 안 될까요?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허가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건축물 대장이 두 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긴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오래전에 고객이 한숨을 쉬면서 컨설팅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10몇 년 됐었어요. 내용은 좀 그 당시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고 이제는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청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안 되지? 막 이런 거죠. 없다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주택을 지을 토지에 건축물 대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쵸? 건축물 대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토지에 건물은 없고 그대로 있으니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 대장은 말소하고 난 후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하라. 이 얘기예요. 말 되나요? 건물이 없는데 이걸 멸실하고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고 난 후에 다시 하라. 아니 현부지에 건축물이 없는데 무슨 철거를 하고 철거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멸실 확인서. 그걸 서류 제출해서 뭐 합니까? 건축물에 대한 말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거를 멸실했다는 것을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라고 항의도 하였지만 공무원은 당연하죠.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철수해야 됩니다. 철수해야 돼. 근데 공무원이 건네준 건축물대장 소유자를 찾아서 건축물대장을 마셔시키면 될 것이라고 해요? 된다고 하겠죠? 그 사람 신청해서 뭐 편의점을 봐주겠다. 수소문 했는데 사망했어. 찾아보니까 동의를 받는다. 이거 진짜 말도 꼬일라게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이게 꼬여.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온 거죠.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말도 이상하죠 이게. 있겠죠? 온 겁니다. 정말 현장에 가 보니까 건축물 흔적도 없이 주택을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런 건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 역시 인제 경험이 있어서 고생한 적이 비슷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 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법률이 있는데 현재 법률을 또 찾아봤어요. 그 당시 법률은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규제 및 관리단은 규칙에 있습니다. 법
조항이 좀 바뀌었죠, 몇 개. 이게 있습니다. 이 법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법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담당자들은 이제 조금씩 알고 있는데 의외로 실무자들 굉장히 이게 다 모르더라고요. 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 건축물대장의 규제 및 관리 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22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 해체,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말소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이 이게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1항에 보니까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게 20년이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18호가 따로 양식이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죠.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해체를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한 경우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거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체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해야 되죠. 문제는 요즘에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1항에도 불구하고 공용 건축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해체 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 개요, 해체 멸실 등의 사유로 해체 멸실 등 전후 사진은 첨부하여 문서를 요청한다. 뭐 이렇게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3항입니다. 특별시장, 조시장, 군수장, 주천장은 건축물이 해제, 멸실되었음에도 멸실됐죠, 좀 전에. 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 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한 겁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 승하지 않는 경우에 멸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죠. 분명히 해체 멸실되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 직권 누구 직권? 담당자 직권, 구청장, 시장군 구청장. 직권을 해당 건축물대장 말소할 수 있다. 이걸 몰랐어, 이거.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담당자가. 담당자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소유자한테는 당연히 통지해야 되죠.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 담당자가.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망에 명확한 정황이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뭡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실적으로 건축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직권 말소하면 끝. 이 내용은 몰랐던 겁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이거 조항 찾아야죠. 가지고 공무원한테 간 겁니다. 담당자한테 여기 있지 않냐. 건축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있지 않으시 해다 해주십시오. 사진 찍고 동네 사람 이장한테 언제부터 몇시 내냐 조사하고 확인하더니 어떻게 하더니 그냥 없었고 그다음 건축 허가를 받아준 겁니다. 알면 하루면 끝나죠. 하루도 반나절이면 끝나죠. 하루면 끝나는 겁니다. 모르면 이게 저 한 달짜리 걸렸습니다. 이게 이런 경험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은 잘 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참 아는 것이 힘들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전입니다. 이런 거는 어디에서 알려준다고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도 찾아봤죠. 저도 그 당시에 꽤 알아봤죠.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몰랐습니다. 꽤나 있는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죠. 알면, 그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죠, 이거. 이렇게 쉬운 건데. 근데 알려지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러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 헤매고야. 그러면 그 답답한 겁니다. 다행히 이 건축 담당자가 잘 알아서 안내해주면 정말 땡큐죠. 근데 모르면 허송세월, 시간 낭비 어마어마합니다. 뭐 변호사나 뭐 어떤 가면 뭐라고 합니까? 행정사 가면은 그냥 뭔 소송하고 보자. 돈 깨지죠. 시간 깨지죠. 소송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담당자의 재량이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실전에서는 굉장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도심지에는 없죠. 비도시 지역에서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게. 왜냐하면 예전에 있는데 오랫동안 예전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 근데 열세 신고 다 정상적으로 했어. 그래서 이거 없앴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아니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했는데 말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이걸 다 풀어드리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냐고 다 그러죠. 근데 또 운 좋은 경우는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 다 알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더라고요. 건축가에서. 이제 교육이 많이 된 거죠. 교육이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실전에서 많이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꼭 알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를 모르면 한 달짜리입니다. 진짜. 거기다가 담당자까지 모르면 완전히 콜라보죠. 한장 콜라보. 이 콜라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구나. 그래서 실전 투자 연구반은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거 시간에서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거? 알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전 집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좀 며칠 신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근거 가져오라면, 이거 딱 제출하면은, 그럼 담당자도 하나 배운 거죠. 이렇게 알려주면은 담당자가 호의적일까? 비호의적일까요? 당연히 호의적이겠죠? 그다음부터는 쫙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꼭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활용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